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지. 오늘은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수학이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내가 수업 상담을 할 때도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정말 많이 듣는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항상 답해드리는 말이 있어. 어머님,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게 애가 멍청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대부분 라고 하시면서 좀 조용해지시더라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방금 말한 것 같이 본인의 아이가 좀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 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끝낸 다음에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원인을 찾고 분석해보았어. 그런데 이 원인이 놀랍게도 부모님들이나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사교육계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결론이 나왔어.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공유해주고 싶어. 오늘 말하는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내가 상담한 학생들만 20명 이상이고 전직 현직 중등, 초등, 영재교육 업계 종사자 인터뷰도 꽤 많이 했으니까 참고해주길 바래. 일단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할 수는 없지. 수능 등급만 봐도 대한민국 수험생의 평균이 5등급이잖아. 그런데 도대체 왜 부모님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본인의 자식이 똑똑하다는 착각 속에 계실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왜곡된 교육을 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사교육 종사자긴 하지만 사교육에는 문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해. 오늘 내가 이야기할 사교육의 문제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공계 쪽 공부든,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언어적인 공부든, 운동, 악기, 그림 같은 예체능 쪽 공부든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더 깊게 심화 공부를 할수록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뚜렷해질수록 수업료가 비싸지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교육 업체에서 그냥 평범한 아이를 영재로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돈을 더 쓰게 한다는 거지. 평범한 아이를 영재로 만든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 같지. 하지만 많은 사교육 업체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 평범한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쯤에 수학 문제를 좀 잘 풀거나 빨리 푼다고 하자. 재능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학원에 상담실장 이런 분들이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막 호들갑을 떨기 시작해. 수학 너무 잘한다고. 이거 준비만 잘하면 올림피아드도 하고 영재고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학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되겠어. 분명히 관심 있어 하시겠지.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행복회로가 불타오르기 시작해.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너 수학 잘해. 재능이 있어. 너는 영재야. 라고 계속 말을 해줘서 학생들 욕심이 생기는 거고 내가 수학을 잘하나? 내가 영재인가? 그때부터 잘못된 사교육이 시작되는 거야. 그 학생한테 심화 내용 특강 듣게 하고 선행이나 올림피아드 같은 더 어려운 수업 계속 듣게 하지. 그러면 처음에는 공부량이 늘어나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수학을 더 잘하게 될 거야. 아니 생각해봐. 원래 수학 공부를 100만큼 하던 학생인데 심화 문제다, 고등학교 과정이다, 올림피아드다 이러면서 500을 시키니까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학원은 봐라, 역시 수학적 머리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도 그러네, 우리 아들이 머리는 똑똑하네, 가 나오는 거지. 우리 아이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요 해서 우리 아이는 똑똑한 데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자, 이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은 본인의 아이가 뭔가 특별할 거라고 믿지. 수학적 머리가 있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라는 거야. 올라간 성적은 결국 공부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 노력의 문제였고 진짜 영재들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 결국 따라가는 게 어려워지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학원들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 애가 재능은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라는 말이야. 애는 머리가 되고 우리 학원도 능력이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늦게 시키셨네요. 나는 말 같지도 않은 책임 회피를 하는 거야. 이 말은 인터뷰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그만둘 때 들은 걸로 봐서 약간 교과서적인 멘트인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보면 난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잖아. 잘못된 사교육 기관들의 속은.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잘못이 뭐냐면 포기한 이후의 행동이 대다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결국에는 평범한 아이였으니까 본인 학년과 본인 수준에 맞는 정확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교육 한번 받았다고 학부모나 학생이나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해 있어. 우리 아이가 영재원을 준비했었는데, 내가 올림피아드 준비했었는데, 이러면서 뭔가 진짜로 공부 쪽으로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는 거지. 결국 본인 실력에 대한 과신과 수준에 맞지 않은 공부로 성적이 오히려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학생들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원에서 학생을 최상위 수준의 특강 수업 넣으려고 상담실장이나 수학 강사가 헛바람을 넣는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헛바람들이 부모님에게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녀의 머리를 맹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오늘 내용을 위해서 학생들과 상담하고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좀 현타가 많이 왔어. 사교육이 물론 돈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건 맞아. 나도 사교육 강사로서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지. 하지만 그 과정의 방향성이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방향성이 뭐야? 학생을 더 잘 가르치고 좋은 성적을 받게 해서 나의 강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야. 내가 전문 강사 시작하고 4등급 이하 수포자들만 받아서 문과는 전부 1, 2등급, 이과는 전부 1, 2, 3등급 나오게 했잖아. 이게 내 최고의 홍보 요소라는 거지. 이것보다 더 큰 홍보 요소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내 노력의 방향성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는 것이었고, 그것만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었지. 또 학생들도 성적을 올리니까 윈윈 관계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학원들의 수단은 너무 잘못된 방법이지. 그냥 일단 헛바람만 잔뜩 먹여서 고객으로 만든 다음에 잘 되면 우리 학원 덕분에 잘 된 거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일찍 안 시킨 부모님 탓이라고 돌리는 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걸 넘어서 사기라고 생각해. 오늘 영상을 보고 본인이 수학적 머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른 착각해서 벗어나서 실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본인의 실력에 맞는 공부를 하길 바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꼭 써주고, 정확한 공부를 위해 필요한 영상을 올리는 수학하는 땅우 채널 구독해주길 바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 땅빠.